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결국 해고 엔딩이 됐습니다. 루카 돈치치를 떠나보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앤서니 데이비스, 보렌들러 부적 사태 등으로 댈러스 매버릭스는 서부 컨퍼런스 14위까지 곤두박질 쳤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한 니코 해리슨 단장이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예고된 순서였습니다. 돈치치를 떠나보내면서 얻은 대가도 크지 않았고 성공적으로 보는 시선이 거의 없었죠. 결국 데이비스 트레이드 루머까지 퍼질 정도로 댈러스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케팅 전문가 출신인 해리슨 단장은 댈러스에서 나름 괜찮은 성과를 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댈러스와 결별하게 됐습니다. NBA에서 뛰지 못한 채 프로 선수로 활약한 해리스는 2002년 나이키에 입사해 19년간 근무하며 북미 농구 부분 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슈퍼스타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NBA 생태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죠. 그러나 문제도 일으킵니다. 잘 알려진 스테픈 커리와 사건이었죠. 지난 2013년 나이키는 커리와 재계약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커리는 떠오르는 신예 스타 중 한 명이었죠. 언더아머는 커리에게 연간 400만 달러의 계약과 시그니처 농구화 라인 출시를 약속했고 나이키는 연간 250만 달러 제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키의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았죠. 특히 프레젠테이션도 최악이었습니다. 스테픈 커리의 이름을 잘못 발음했고 이 실수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최악은 미팅에 사용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케빈 듀란트 이름이 그대로 남겨져 있던 겁니다. 이전 미팅에 활용한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수정하지 않은 최악의 행동이었죠. 결국 아시는 것처럼 커리는 언더아머로 향했고 스포츠 마케팅 역대 최악의 실수 중 하나로 남아있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댈러스가 그를 2021년 단장으로 데려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 구단주인 큐바는 해리슨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나이키에서 일하며 슈퍼스타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과 마케팅 감각이 뛰어나다는 걸 높게 평가했는데요. 카이리 어빙을 데려오는 결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해리슨이 나이키에 있을 때 어빙을 담당했습니다. 코비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어빙이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았지만 댈러스로 데려올 수 있었고 함께 2024년 NBA 파이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매번 좋은 트레이드를 통해 전력 보강에 성공했으나 돈치치 트레이드가 너무 치명타였습니다. 댈러스는 쿠퍼 플래그를 얻었지만 팀을 새롭게 개편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평균 22.3득점 선수를 내주고 8득점의 선수를 데려왔다. 이건 최악의 트레이드로 남게 될까요? 그러나 현재로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덴버 너게츠의 이야기입니다. 2024-25 시즌이 끝난 뒤 덴버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떠나보내고 카메론 존슨을 영입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만 놓고 보면 최악의 트레이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터 주니어는 브루클린 네츠에서 1옵션 역할을 맡으면서 데뷔 이후 가장 많은 득점을 쌓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 시즌 평균 18.8득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존슨은 올 시즌 평균 8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3점슛 성공률도 커리어 통산 39.2%였는데 이번 시즌 23.5%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덴버는 현재 순항 중입니다. 세부 지표를 봐도 오펜시브 레이팅 3위, 디펜시브 레이팅 2위로 승승장구 중입니다. 지난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21위 팀이 올 시즌 최고의 수비팀 중 하나로 거듭난 거죠. 그 중심에는 존슨이 있습니다. 존슨은 피켓롤 상황에서 보렌들러에게 포지션당 득점인 PPP를 단 0.58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는 PPP를 0.8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대인 방어뿐만 아니라 팀 수비에서도 괄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죠. 존슨 혼자서 수비를 해낸 건 아닙니다.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 체제에서 달라진 수비 전술에 존슨이 빈틈을 채워준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덴버는 2대2 수비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동안 니콜라 요키치는 2대2 수비 상황에서 라인을 높여 보렌들러를 체크하는 수비를 펼쳤습니다. 스크리너와 비슷한 선상에서 수비한다고 해서 업투터치,
앳더 레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보렌들러에게 2명의 수비수가 붙다 보니 보렌들러 공격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뒷선에서 로테이션을 도는 게 어려웠죠. 빈틈이 많이 생긴 이유입니다. 여기에 포터 주니어의 떨어지는 수비 이해도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었죠. 이번 시즌에는 달라졌습니다. 제러드 더들리 수비 코치가 합류하면서 드롭백 수비를 더 많이 펼치게 됐는데요. 요키치를 골밑으로 배치시킨 다음 외곽 자원들이 공간을 좁히는 수비를 펼치게 한 겁니다. 결국 요키치가 수비에서 쓰는 에너지를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더들리 코치는 요키치를 보호하는 수비를 고안했다. 그가 윙에서 가드들을 막으러 가거나 로테이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요키치가 드롭백을 펼치면 보렌들러가 스크린을 받고 움직이는 공간 자체가 많아집니다. 보렌들러 수비수가 파이트 수리를 통해 스크린을 빠져나와 강한 견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슨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렌들러에게 PPP 0.58점만 내주면서 확실하게 수비 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키치의 높이 자체는 아주 뛰어나지 않지만 골밑에 버티고 손질 수비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즌 페인트존 실점 24위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요키치가 골밑을 버리고 외곽에 나오면서 생긴 문제가 많았다면 이번 시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골밑 수비가 강해지면서 얻는 이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수비 리바운드 사수입니다. 골밑 근처에 요키치가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 이후 페이스를 끌어올리기가 좋죠. 지난 시즌 수비 리바운드 점유율 14위였던 덴버는 올 시즌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시즌 러셀 웨스트브룩과 트랜지션 시도 22.4회로 리그 7위를 기록한 덴버는 웨스트브룩 없이도 트랜지션 21.6회 리그 1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골밑에 요키치가 버티고 외곽에서 파이트 스루로 빠져나오다 보니 미드레인지 허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미드레인지는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구역이죠. 오히려 덴버는 이 미드레인지를 내주고자 합니다. 대신 3점슛 수비에 신경 썼는데요. 3점슛 허용이 올 시즌 6위로 리그 정상급 외곽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22로 많이 떨어졌죠. 존슨을 영입하면서 덴버가 가장 달라진 건 셀러리 캡 여유입니다. 이렇게 여유를 확보한 셀러리로 여러 벤치 멤버들을 데려왔는데요. 브루스 브라운과 팀 하더웨이 주니어,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선수층이 두꺼워지다 보니 로테이션 활용도가 높아졌고 48분 내내 수비 활동량도 많아졌습니다. 픽업 포인트라고 하죠. 수비수가 드리블하는 공격수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뜻합니다. NBA 평균 픽업 거리가 지난 시즌 대비 약 3피트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즌 픽업 포인트가 리그에서 가장 낮았던 덴버는 올 시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용 인원이 많아 체력적인 부담이 큰 수비까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요키치의 체력은 아끼고 외곽 자원들을 철저히 활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 존슨이 합류하면서 포터 주니어보다 더욱 뛰어난 대인 방어와 팀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드로 인한 셀러리 캡 여유 확보로 벤치 멤버 보강에 성공했는데요. 현재까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실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존슨의 야투 감각 회복입니다. 데뷔 전부터 훌륭한 슈터로 평가받은 존슨의 외곽슛 감각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 시즌 3점슛 30개 이상 시도한 리그 181명 중 3점슛 성공률이 178일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존슨은 코트 위에서 내 위치와 흐름을 찾고 있다. 여기 선수들은 오랫동안 함께 뛰어온 완전히 다른 환경이다. 내가 하던 플레이를 여기에서도 살려보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그는 존슨의 슛은 곧 들어갈 거다. 그를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올바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했고 곧 존슨이 폭발하는 날이 올 거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요키치는 존슨은 가끔 너무 생각이 많다. 아직 자기 슛 타이밍을 찾는 중이다. 그는 똑똑하니까 곧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말 머레이도 존슨은 계속 좋은 자리에서 슛을 던지고 있다. 존슨이 얼마나 좋은 슈터인지 알고 있다. 팔이 잘린 것도 아니다. 그냥 최근 몇 경기 안 들어간 것뿐이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현재까지 존슨의 개인 성적은 떨어지지만 팀에 끼치는 영향력이 긍정적입니다. 존슨으로부터 파생되는 존재감을 더욱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